네, 대망의 오늘 상호관세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됐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그리고 하루 동안의 시장 소화력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개장 앞두고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출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은 열렸고 시장의 방어력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개장 전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 상호관세 어떻게 되나 그 경계 심리 속에 2,500선 지지력을 보여줬어요. 장중 물론 월요일장 깨기도 했지만요. 이번 주 뚜껑은 열렸고 2,500선을 방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지수와 환율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 선물 급락 중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는 그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또 다른 미국의 대응입니다. 현재 중국, EU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TF팀을 꾸려서 긴급 회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무풍지대가 계속해서 답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 때문에 선 반영되면서 주가 급락을 했던 몇몇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급락이 나왔던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품목관세에 의약품이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선반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지도 고민해 보죠. 자, 미국 지수 선물이 현재 급락 중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내용들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을 열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We're going to charge them 20%, so we're charging them essentially half.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일부 외신에서는요, 보편관세 적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호관세 되더라도 20%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최악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적으로 우리 접근할 거야.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때린 만큼 그 절반을 우리는 부과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0개국의 상호주의적 접근으로 이 관세가 부과됐고요. 기본 관세 10%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46% 부과할 거고 EU에는 20%, 이미 중국에는 지난달부터 20%의 관세 부과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보니까 67% 우리 쪽으로 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 보셨죠? 여기에 절반 34%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4%가 됐습니다. 우리도 중요할 텐데 우리는 25%입니다. FTA 체결과 관련해서 아주 일부 품목에만 높게 관세가 적용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하다라는 평가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쪽으로는 3월부터 부과됐던 25%의 추가 관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는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 10% 발효, 4월 9일부터 상호관세 발효입니다. 수입산 자동차 이미 3월 말에 부과를 발표했죠. 이 품목에선 제외됐고요. 철강 알루미늄도 이미 3월 12일부터 부과돼서 이번 상호 관세에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요, 오늘 그 연설에서 만약 너희 쪽에서 우리한테 관세 0%면 우리도 0%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협상에 나서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가능성 적을 수도 있다.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이 얘기들을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 대응 보시면 긴급 민관협동회의 TF팀 꾸려서 바로 회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반응을 보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영국 쪽에서는 보복관세 안 할 거라는 입장을 먼저 취한 바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빠르게 대미교섭에 총력 다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EU와 중국입니다. 중국 54% 관세부가 최종적으로 부과된 가운데 그 전에 왕이 장관이 단호하게 우리 반격할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 반응 중요하겠고요. EU 쪽에서는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뉴스예요. 우리 강력 대응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늦으면 한 13일께 발표된다고 했는데 미국 발표 직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또 다른 미국 쪽에서의 반응까지 뚜껑은 열렸지만 계속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10% 플러스 알파로 관세 부과가 결과론적으로 발표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반영됐던 간밤 분위기입니다. 미 정규장보다는 지금 시간의 반응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금 가격은 트럼프 연설 나오면서 최고가 3,199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이 장중에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정규장 부문에서는 3,170달러의 최고가 행진을 보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8시부터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거래되고 있는데 뚝 떨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S&P 500 관련한 ETF나 나스닥 관련한 ETF 다 트럼프 연설 이후에 하락하는 움직임이 확인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락으로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쪽으로는 중국 쪽의 이 점유율도 매우 중요한 기업이죠. 정규장에 5% 올랐거든요. 1분기 인도량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의 반등은 무색해 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관세 부과 발표되면서 6% 급락, 엔비디아 4%의 하락, 룰루레몬, 나이키 같이 중국 쪽의 노출도가 큰 종목들은 지금 급락으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우리 쪽으로는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NDF 기준으로는 1,460원대까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정규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관세 무풍지대로 피신을 떠나야 할까요? 사실 일부 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움직임은 미리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돌림 측면에서 급락했던 쪽에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릴 것인가 관세 무풍지대로의 추가 강세는 더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될 오늘입니다. 일단 관세 안전지대는요. 아시다시피 조선, LNG, 방산전력,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변동성이 관찰됐는데 USTR,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된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방산이 지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오늘 변동성 한 번 더 확인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쪽입니다. 유통, 음식료, 의류, 화장품, 미용기기 어제 비교적 무풍지대 안에서도 더 강했던 쪽입니다. 금융주주 환원은 개별적인 이 자체의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중국 쪽에 기대서 엔터, 게임 콘텐츠, 호텔, 레저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건설 쪽은 KB증권에서 AI,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 쪽으로는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쪽을 대표적인 피난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관세 피해 우려 산업인데 일주일 동안 이미 타격을 받은 섹터들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상공회의소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매도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주간 낙폭 상당합니다. 4월에 저점을 다지는 그 계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오히려 불확실성 뚜껑이 열린 오늘장에는 그 저점을 다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한국의 그럼 상호관세 그 이후의 대응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풀어간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관세 무풍지대 안에서도 나왔던 섹터들 힌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조선 LNG, 원전, 음식료,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인데요. 위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아는 쪽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해서는 절충 교역과 관련해서 방산주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으로도 쉽지 않은 카드라서 변동성을 자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는 최근 미국 수출 모멘텀과 함께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변동성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섹터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협력 강화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LNG 수입 확대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전 소유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측면에서 원전, 조선, LNG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미국의 수입 비중 상위에 있는 품목, 대표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인데 이 생산기지 미국으로의 이전 가능성,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던 셀트리온 쪽으로 올 안에 셀트리온의 미국 생산 공장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카드의 어떤 유효성을 가져가면서 주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KB증권에서는 레거시 쪽으로는 느린 반등이 예상된다라면서 모아갈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두드려 맞은 자동차 쪽의 반등 모멘텀도 같이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보복관세를 준비한다고 하는 중국과 EU. 지금 보면 조선, 건설, 건축, 호텔 레저 일주일 동안에 이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시장 대비 선방했던 상승률을 쭉 보고 계십니다. 조선, 호텔 레저 지금 쭉 보시면 왼쪽 상단부터 선방했던 섹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표엔 담기지 않았지만 낙폭이 과대했던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배터리 소재는 이미 8%, 6%까지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일주일간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KB증권에서는 조선기계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배터리 철강은 비중 축소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무풍지대였던 쪽으로 계속 기회가 있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들은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연장선 안에서의 전략이 유효할지 담지 못하신 분들은 피난처 안에서 신규로 접근할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의약품으로 따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3월 20일이 빅 이벤트입니다라고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매크로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에도 주간 하락률이 꽤 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키움증권에서 의약품이 보복관세, 그러니까 상호관세 측면에서는 따로 품목에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죠.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멘트한 내용인데요. 다만 면제 대상에 정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제약사들 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데이트 되는 대로 리포트 한 번 더 내용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는 측면에서 멘트를 좀 가져와 봤고요. SK증권에서도 이미 불확실성이 커진 구간 안에서 기회를 봐야 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같이 첨부해봤습니다. 3월 이벤트가 다수 존재했지만 아쉬웠던 성과. 그래서 이제는 다가올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자. 관세 타격을 크게 받은 지금 순간에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의 이벤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ABL 바이오 포함해서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4월부터 해서 학회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K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하나 더 코멘트를 달자면 고환율 수혜주, 미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삼성바이오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2분기에 고환율의 움직임을 오히려 수혜 쪽으로 본다면 성적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그 구간 안에서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4월 3일 시장 문 열리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무서운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을 각오하고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 김성훈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저희 네. 질문 먼저 바로 갈게요. 10%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 부과 뚜껑 열렸습니다. 오늘 타격 불가피한지 2,500선 방어가 가능할까요? 네, 오늘 예상가는 뭐 시초가가 굉장히 좀 낙폭이 있을 것으로 이제 흐름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10%에 대한 관세보다 일부 높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품목은 일단은 제외가 됐고 일단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기업들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거의 그래도 동등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도 다수 있었고 일단 협상용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또 섹터들도 있고요. 일단 한국만 불리한 것은 없다라고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환율입니다. 일단 환제에 대한 선고라든가 일부 악재들이 해소가 될 때 환율에 대한 진정세가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 보니까는 1,500대 이상의 흐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도 환율이 일부분 안정화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회귀 본능은 일정 부분 좀 빨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이라든가 이후에 이 보복 관세에 대한 확산, 관세 전장이 제일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관망에 대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좀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대표님. 왜냐하면 말씀하신 중국 쪽에 보복 조치가 남아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중국엔 54%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위안화 약세도 불가피할 텐데 홍콩 증시, 중국 증시 타격 입고 우리가 1,500선을 지금 정점으로 다질 가능성이 있을까?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악재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헌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흐름도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상당 부분 낙폭은 있을 텐데 국내 증시만의 악재로 일단은 판단이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관세에 대한 여파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틈새 전략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인파이터적인 역할보다는 아웃파이터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일단 하락 시에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일단 수익을 먹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도 일단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상승했던 뭐 로봇주들, 화장품주들 일부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또 흐름도를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섹터를 봐야 하나, 어느 섹터가 피난처인가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정호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면 정통적으로 지금 조선, 방산, 뭐 변압기, 화장품, 미용, 엔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기회를 보는 게 맞을지 일부 증권가에서 오늘 보니까 많이 빠졌던 이 반도체 쪽으로는 B2C 레거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 좀 다른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근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반등이 더 빠를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잘 갔던 조선이나 방산 이쪽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용도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선과 방산을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랑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산이나 이런 비용을 늘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트럼프의 LNG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LNG 선의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더욱더 탄력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미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도 이 미용이나 부팁 성형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당분간은 더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도 지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졌는데 올라갈 종목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은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정화까지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지켜본다면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잠깐 여쭤보고 섹터들 쭉쭉 여쭤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그 ABL 바이오 엄청 내려와요. 매수할 때가 됐나? 이렇게 채팅창에 마데카솔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든요. 4%. 바이오가 오히려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저점을 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회를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ABL 바이오도 지금 담도화 신약 후보에서 원체 좀 좋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연봉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제외하고는 바이오 쪽이 에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최근에 뭐 아마케도 계속 발표가 되면서 좋은 뉘앙스로서의 모멘텀이 작용이 됐지만 오히려 수급적인 역할 때문에 사실 코스피 쪽으로의 이동, 유동성의 이동 때문에 일부 계속해서 밀리는 현상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이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SK바이오팜의 현지화 전략, 셀트리온도 이제 1분기 안에 먼저 선적한 물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거든요. 저는 바이오 쪽은 지금은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고 악재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지켜주지 않는 바이오 쪽은 수급이 당분간은 들어올 가능성들이 조금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의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엑시트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정호 팀장님, 다음 로봇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에서 6.5% 상승, 에브리봇이 4.2%의 상승.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그래도 로봇주 안에서 꽤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급등했잖아요. 물론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 이쪽에 계속 기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마데카솔 님도 유일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오르네요. 그러면 날마다 대박님 말씀대로 오르면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가? 이거 바로 질문 드려보죠. 저는 조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고 유일 로보틱스가 특별히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휴머노이드 기술이 로봇에서는 제일 원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오려고 한다면 물류나 제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유일 로보틱스에서 미래 전망성이나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SK랑 든든한 뒷배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잠식하려면 이제는 조금 더 SK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이런 모멘텀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많고 개별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관심주 안전벨트 어딜까요? 김성훈 대표님, 선진뷰티 사이언스 주셨습니다. 미용의 답이 있어요? 네, 일단은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지금 매출 비중,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0%인데 그중에서 40% 이상이 유럽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앞서서도 관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이 샤넬이라든가 로레알에 수출하는 물량이 계속해서 유럽향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OTC죠. 이제 이 시각청의 OTC를 2019년도에 벌써 승인을 받아놔가지고 이번에 이제 증설하는 것들을 다 미국향으로 이제 매출을 또 선적해야 되는데 2분기부터 이제 미국향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지금은 자외선에 대한 차단된 선크림에 대한 또 계절적 성수기가 나오면서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그 가능성들, 주가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선진뷰티 사이언스.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매력도도 이제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에 대한 구간에서 좀 더 우리가 업사이드를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우리금융지주를 주셨어요. 이쪽이 방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밸류업 쪽 리스크도 꽤 컸지 않아요? 그래도 제일 많이 은행주 관련해가지고 제일 잘 버텨주는 종목을 본자로 한다면 우리금융지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배당주 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좀 피해가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자라는 생각으로 은행주를 갖고 왔다는 부분이 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은행주나 이런 부분이 시장 경기랑도 많이 파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관세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나올 때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더욱더 각차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16,000원이라고 했는데 좀 정정을 하고요. 1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다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효과 구간 막판에 시세 체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3% 내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9% 아찔합니다. 2차 전지 타격은 어떨까 열어봤더니 에코프로 그룹이 5%까지 급락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4%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관세 부과됐던 자동차 쪽 볼까요? 현대차 2.4%에 내리면서 추가 하락, 기아는 2.2%의 약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어제 타격 컸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다른 종목 대비로는 약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의 약세 출발 대기하고요. 셀트리온은 2%,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 오늘 방어가 될까요? HD 현대중공업 1.7%의 약세로 출발 대기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으로 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6%의 약세로 지수보단 덜 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용 쪽으로는 오늘 선방하는 모습들이 확인은 되는데 잉그로드랩이 한 0.5% 약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열리고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